자,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또 눈도 날리고 분위기 죽였습니다. 감기 걸린 사람들은 집에서 꽁꽁, 저도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꼼짝도 안 했습니다만은. 자, 오산 누읍동, 누읍동 개발 예정 농지, 어, 답, 논인데요. 현황은 전어로 쓰고 있고, 326평, 감정가 4억 9천, 평당 150만 원입니다. 22년도 7월 감정가입니다. 최저 70% 3억 4천. 자, 이 물건을 보면서 우리가 농지증하고 농업 경영 계획서 이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6평이고요. 4억 8,700, 3억 4,100입니다. 326평이고 농지증이 문제가 되고 재매각 물건입니다. 이거 재매각 물건은 이렇게 7명 들어와서 10월 달에 102% 5억에 낙찰받고 1등이 2등이 90% 4억 3,800 썼는데요. 잔금 납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3,400 날렸습니다. 보증금. 보증금을 왜 준비를 못했는지 같이 한번 보증금이란다. 잔금 납부를 왜 못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이고요. 여기고 지금 여기 오산역이 있고 보시면 오산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유지도 있고 요 지금 오산시장이 개발 가능한 지역이라고 복합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오산세교 여기 오산세교 2지구와 그리고 가장산업단지 요 일대 그래서 지금 현재 물건은 여기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3종, 고층을 올릴 수 있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이렇게 있고, 또 준주거 지역이 있고, 일반 공업지역과 이렇게 1종 일반 주거 지역, 이렇게 산재되어져 있는 가운데에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가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을 보시면 이렇게 10월 달에 한번 잔금 납부 안 해가지고 잔금 납부 안 해서 다시 재매각 나온 겁니다. 우리가 재매각 나온 것들은 보증금 10% 아니죠. 20% 내지 30%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공고되면 10%일지 10%는 아니고요. 20% 또는 30%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를 왜 끄집어냈냐면 농지증이 문제가 되는데 농지증 제출했습니다. 농지증 제출했고 그러면 지금 낙찰 받는 분도 농지증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거리가 30km 이내 그 정도 거리 경작 가능한 일반적이고 통상 도로 거리입니다. 거리가 가능해야 되겠죠. 자, 감정평가서 22년 7월 달에 감정했고 평당 150만원 요때 평당 1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시지역이고 생산녹지입니다. 이 물건은 물건 번호 1이고요. 1, 2가 또 있습니다. 2는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녹지 도시지역이고 그 다음에 주위 농경지, 아파트, 근린시설 등 소재하고 있고 신흥개발 예정지역이라고 22년 7월 달에 감정할 때 이렇게 지정을 감정평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23년 후반기에 올해 후반기에 정남산업단지와 인근에 오산세교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필지인데요. 이 필지인데 여기가 오산역입니다. 오산역이고 요 뒤쪽이 다 개발되죠. 여기 서동 저수지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시면 여기가 양산동 일대가 개발되고 여기가 설항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정남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여기가 오산에 이만큼 끼어들고 여기 황구지천 또는 오산천이 있는데 이렇게 정남과 세교 3지구 그 다음에 가장산업단지
요 일대가 누읍동, 서동입니다. 그래서 중심 지역에 해당되고요. 이제 이렇게 조금만 올라오시면 여기 병점역 있습니다. 병점역 복합타운되는. 그래서 지금 병점역, 새마역, 오산대역 여기 그리고 오산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외산미동과 서동탄 요 일대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동탄의 끝 지점에 여기 이동과 남사 있습니다. 요 이동과 남사 쪽의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죠. 많이 올라 있고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올 경우에 여기 진이 남사 진이 IC와 여 밑에 양성 원곡 고삼 요 일대가 배후 지역이 된과 동시에 오산은 이번에 그 소부장 공장 안성한테 뭐 이렇게 조금 뺏긴 적은 있는데 오산은 다시 지금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이 오산이 화성 정남과 병점 또 이동 남사 동탄 이렇게 연결되는 중앙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고덕과 서탄, 송탄, 서정리를 배후 지역으로 두고 있고 옆으로는 정남 산업단지 이렇게 또 위로는 병점역 복합타운되는 병점역과 그 위에 진안지구 그리고 우측으로 동측으로는 이동탄과 연계되어져 있는 이동남사 반도체와 연계되어져 있어서 소부장 공장으로 특화 지역이 활발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등기사항은 뭐 인수권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21년 11월 달에 말소 기준권리 농협의 건저당이 12억을 설정을 했는데 이 필지만 12억을 주는지 물론 이제 공담으로 공동담보가 되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보니까 공동담보로 누읍동 289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물건을 보실 때 요 2번 물건이 누읍동 289번지입니다. 그래서 입찰하실 때 여기 이제 경매 고수도 계시고 중수도 계시지만 이렇게 물건 번호를 빠뜨리는 여기 지금 가로 안에 있는 게 물건 번호입니다. 물건 번호를 빠뜨리면 얘는 289번지고 물건 번호 1은 267번지입니다. 물건이 다르죠. 물건이. 그래서 이 물건 번호 기재를 안 하시면 1등하고도 취소입니다. 취소. 1등하고도 떨어집니다. 1등하고도. 그래서 물건 번호 잘 기재하셔야 됩니다. 입찰표도 마찬가지고 대봉투나 소봉투, 돈봉투에도 물건 번호 기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얄짤없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2번 물건을 보시면 그 인근에 있는 289번지고 3억 8,400이고 385평 그리고 감정가 9억 최저가 6억 3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장 땡땡씨가 5명 들어와서 101% 9억 1천에 받았는데 지금 이것도 장 땡땡씨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돈 5억하고 이 돈 9억하고 이 돈을 마련을 못해서 잔금 납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리고 농취증은 아까 우리 낸 거 확인했죠. 문건 명세서에 농취증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농취증 제출했고 자 얘도 말소 기준권리에 인수권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고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고 여기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위반 중 공공주택특별법 10조 및 11조 공고지역 행위 제한 확인 요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인데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도 취득할 수 있는 특별 조건이 있죠. 경매는. 이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별도로 뭐 안 넣어놔도 되겠죠. 우리가 농취증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농취증에 공란 쓰는 거 쉽습니다. 이렇게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비닐하우스 100평 이상의 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을 경우에 농업인의 자격을 연소득 120만 원 이상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으면 농지원부를 만들어 줍니다. 농지원부를 만들어 주는데 이런 농지원부 그러면 농업인이 되고 농업인이 되면 농지증 받기는 수월합니다.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지증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받아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등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지증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우리가 절차를 보시면 경매 입찰 전에 농지증이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낙찰 받아서 법원에 4일 이내에 농지증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0평이 넘거나 투기가 보인다 하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우려가 있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아예 처음부터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농업경영계획서 같은 경우에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서 청정한 거리를 쓰고 그 다음에 식재하려는 재배 작물 종류를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씁니다. 그 다음에 예정 시기도 쓰시고 세대원 중에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려는 세대원에 대해서 개인별로 좀 자세히 써주면 설득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세대의 노동력은 자기 노동력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부라든지 인근에 사는 뭐 동생, 뭐 자매 이런 사람들도 과거에 농사 지어봤다. 그렇게 해서 같이 농사를 지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기구 다뤄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을 별지를 활용해서 별지 활용을 해가지고 작성을 잘 하시면 혜택을 쉽게 농지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300평 이상 취득했을 때 농지원부도 한 2년 내지 3년 경작의 경력을 입증받아서 이거 만들어 놓으면 농업진흥구역도 받을 수 있겠죠. 농업진흥구역도 그래서 이제 이 농지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농지법 개정된 그거를 한번 보시면 농지법 개정될 때 기존에는 농지증을 신청서 받고 확인해야 되는 서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표 등본, 뭐 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 세 종류만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 농업경영체 증명, 표준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증, 뭐 외국인 국내 이렇게 큰 농지 할 때, 농업법인 할 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과 주말 체험 영농일 때는 7일, 농지 진입 면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 그 다음에 14일까지도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쪼개기를 막는다. 쪼개기를. 지금 우리가 농업진흥구역 제가 숱하게 얘기했지만 절대농지 해제 기준은 약 한 10,000평 이하의 남은 잔여토지 그 다음에 주변이 개발된 이후에 남은 3헥타르 10,000평 이하의 남은 농업진흥구역 도시지역이면서 녹지지역으로 경지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그 다음에 중복지역 뭐 이런 여러가지 절대농지 해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농지법 시행규칙도 있고 시행령도 변경이 됐지만 쪼개기를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농시증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이런 거 이제 작성을 잘 하시면 되겠죠. 잘 하시면 되고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21년 8월 달에 LH 사건 터지고 난 이후에 공유로 취득할 때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농업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걸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3명이 농지를 공유로 산다. 그러면 그 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경작 도면은 그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제가 할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B가 할 거고 여기 C가 할 거고 이렇게 이제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까다로워져서 그전에는 민원 24시에 들어가서도 농지증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개정된 법안이 좀 많습니다. 이제 요런 거 농지법 들어가 보시면 이런 변화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눈이 오고 폭설도 내리고 동그란 모습입니다. 네, 작년 월요일 추워서 우리가 어마무시 며칠 동안 추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셨나요? 양도 꽤 미터가 내리게 된 기온.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1도, 강릉 5도, 내일도 부산은 이제 날씨가 좀 7도까지. 풀렸습니다. 자, 좋은 주말 연말 잘 보내시고 화이팅하는 하루 되십시오. 자, 여기는 OK 리더스 경매 학원 또 OK 리더스 법원 매수대리 회사입니다. 자, 감사합니다.